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이번 시간엔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8억 하던 아파트 4억 됐다. 중개업소도 줄폐업, 인천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한경 지코노미 뉴스입니다. 10월 1일자고요.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인천 부동산 침체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인천의 집값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전국적으로 가파르지만 더 가파르다는 내용이고, 검단 등 2기 수도권 신도시 중심으로 준신축과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엄청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가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난번 제가 한번 영상을 드렸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공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2022년, 23년이 가장 많다고, 23년은 더 많습니다. 올해보다. 그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31% 떨어졌다 합니다. 2012년 이후로 가장 큰 낙폭으로 나오고요. 인천의 매매 하락 지수가 가장 낮은 2013년 1월 중순보다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0.31인데 0.33이 역대치였네요. 지금 또 6대 광역시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 대전,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중에서 뒤에서 1등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2등은 대전, 대구 순이고요. 대구는 뭐 조정을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지금 뭐 엄청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인천과 대전은 뭐 지난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인천은 사실 상승률로 보면은 2021년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했던 걸 다 반납하는 거지, 뭐 그냥 반납하는 건 아니니까요. 인천의 집 하락세를 이끄는 건 신도시와 대단지. 신도시는 결국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예, 거의. 그리고 송도 신도시죠. 송도도 지금 최근에 많이 집값이 빠지고 있고요. 실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3대장 아파트인 우미린이 금호올림 오판 서밋이 전용 8사가 7, 8억 시세를 형성했는데 지금 2019년에 4억이던 게 지난해까지 이제 2배가 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어졌죠. 예. 검단 신도시는 사실은 지금 살기도 불편합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아직 예정이 되어 있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면서 지금 생활해야 하는 점, 그 점이 좀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면은 또 안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난해 2월, 자, 22년이죠. 2021년 7억 4천 하던, 20층 아파트 오미린이, 자, 22년 4월에는 4억 9,600, 2억 5천이 떨어졌다 나와 있네요. 내용 살펴보면 진짜 거래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는 이제는 이런 게 이제 표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살려는 사람이 예전에 7억, 6억 하면은 아예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가격만 문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난해 2021년 7억 9천 하던 4층이네요. 4층이 7억 9천 했는데 금호올림 센트럴이 5월엔 22층에 직거래 나와 있죠. 예. 4억 4천인데 직거래는 뭐 사실 내용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온 기록만 보면은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가였던 7억대를 받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에 내년엔 입주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세가도 지금 오를 수가 없죠.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2.7% 정도죠. 기준금리. 근데 0.5% 올릴 겁니다. 10월 달에 0.5% 올릴 건 기정사실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죠. 0.25 올려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환율 방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환율이 1,430원, 강달러 시장이라고 하지만은 엄청 지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환 그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0.5%,
0.75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3%에서 기준금리 또 올리면은 지금 대출하고 있는 거에서 0.5%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대출 이자 하면은 대출 주택 신규가 아마 거의 5% 정도 나올 텐데 여기서 또 0.5% 오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자 금호 올림 볼게요. 아까 얼마였죠? 금호 올리면 그들이 예, 뭐 지난해 8억이죠 거의 8억했네. 8억했으면은 뭐 70% 대출했다 치고 7 8, 56, 5억 6천, 최소한 5억 정도 대출해야 되는데, 5억 대출하면은 금리, 자, 6% 정도 볼게요. 6%, 5억에 6%면 5, 6, 30. 1년에 이자만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3천만 원 내고 원금까지 합치면은 4천만 원 낸다 치면은 매월 350 정도, 330, 350 정도가 주택 밑으로 들어가죠. 뭐 관리비까지 타지면은 뭐한 1년 뭐 350이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주거비용 350이 받으려면은 자 350만 원이면은 연봉을 따지면 거의 한 4,500 정도 되나요? 예, 5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실수령이 아마 370, 80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연봉 5천 부부가 두 분 다 한 5천 정도 되면 부부만 뭐 집을 살 수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DSR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대출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연봉 5천만 원 받으신 분이 월 350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면은 DSR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DSR로 따지면은 거의 80% 이상이죠. 그럼 대출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출은 자기 연봉의 40% 이하로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연봉이 1,000만 원 치면은 100만,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40만 원 이하만 대출이 됩니다. 곱하기 10에서 월급이 1,000만 원이면은 월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40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결론은 부부 합산, 세대 합산해서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만 8억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LTV 80% 이런 거에 현혹당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집을 못 삽니다. 실제로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정부가 인천 일부 투기 지역에서 풀었지만 어쨌든 조정 지역입니다. 일부 투기 과열지가 조정 지역은 어차피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분양시장 어느 정도 뭐 이런저런 뭐 대출에서만 규제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본 규제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딱 공급이 많은 거는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했다고 하는데 해제 뭐 제가 볼 때는 조정 지역 해제해도 지금 여기는 뭐 많은 조정 지역 해제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실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큰 손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취득세가 중과가 해제가 안 되면은 거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정부가 규제 수위를 조정되어 상을 낮췄던데 어쨌든 인천 아파트 매물은 정부의 규제 완화 직전인 26,000건에서 27,500건을 증가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집을 안 사는데 매물만 쌓이는 거죠. 매물 쌓이면은 오히려 급매로 하시는 분은 가격만 낮춰지는 효과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은 근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죠. 완만한 하락을 기다린다는 뭐 신호를 거의 뭐 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은 어쨌든 23년까지 이루어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가 공급 폭탄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시점이 맞아 들어서 그때까지 이제 조정이 끝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을 봐볼게요. 분기별 적정 입주 물량은 3천 가구인데, 2022년 3분기에만 만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그 3배가 되죠. 4분기에는 또 8,400가구. 그러니까 합치면은 분기별로 지금 7천 가구가 입주해야 되는데, 그 2만 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 3배 정도. 자, 그리고 내년 1, 2분기에도 지금 또 보면은 2만 가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빈집들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영끌에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이제 대출을 이제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도 유이자도 받았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를 실입주는 관계없는데 차라리, 실입주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이 이제 DSR 대출 적용 규제를 받으면은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길 거고, 대출 내놓고 이제 월세를 돌리려면 또 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를 해야 되는데 전세는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세입자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집값 하락 때문에 특히나 빌라나 지금 다가구 주택은 깡통 전세라는 내용이 제일 엄청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집값이 뭐 6억 해도 여기는 전세가 아마 3억 이하로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자 인천에서는 공인중개사 폐업도 집중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2020년 8월 한 달 동안 71곳이 문을 닫았고 67곳이 그 문을 열었네요. 저는 문 열은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엄청 용기 있는 분들이 좀 있네요. 어떻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아실이 왜 이렇게 느리죠? 수요 입주자 아파트 실거래, 자, 수요 입주에 가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서구가 나오는데요. 서구 기간별, 보시면 알겠죠. 2021년 작년부터 사실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마지막 연끌이고 이제 불안감에 많이 사셨는데, 이때도, 지금도 아마 서구 가면은 전세 입주 물량이 아마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2022년은, 자, 수요가 3천인데 입주가 19,000이죠. 자, 23년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사실은 또 오버하고, 지금 이게 결론은 25년도 지금 서구는 좀 큰일인데요. 예, 서구는 2026년까지 뭐 어떻게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인천 안에서도 지금 서구는 좀 가장 많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수구도 한번 볼게요. 송도가 있는 연수구. 송도는 그나마 2021년, 22년 불량은 없었는데도 빠지면은 엄청 올랐다는 거죠. 자, 20년에 이게 공급 폭탄이 있었는데도 2000세대 수요에 10,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랐던 이제 결국은 그 부분 조정이 되는 거죠. 제일 큰 이유는 결국에는 뭐 금리하고 대출 규제입니다. 예, 제가 계산가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불량까지 이제 쏟아 나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2023년, 4년, 5년까지도 이제 5년이 끝나면 26년, 5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6년 물량은 이제 잘 안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원자재도 비싸고 이 미분양 시장이 되는데 어떤 아파트 웬만하면 다 미루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조정이 좀 되고 다시 또 올라가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2025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연수구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뭐 실거주 보시는 분들은 부평구도 입주가 많은데요. 그나마 부평구는 인구가 어쨌든 인천에서 좀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평구는 그나마 또 2023년이 지나면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부평구는 2023년부터 좀 눈여겨보시면은 2024년부터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온다면은 조금 괜찮은 실거주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서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서구는 자 2023년 완전 제일 큰 물량이 없어지고 2025년도 약간 입주가 좀 많은 점, 이 점이 때문에 그 1호선하고 교통 호재가 다 반영이 되는 시점과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자 결론은 2023년까지는 인천 서구는 올랐던 집값들을 많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이 동구는 뭐 몇 세대 있지도 않죠. 동구는 인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별로 살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예. 강화하고 별 차이도 안 나죠. 6만
강화 섬이라 7만인데, 여기 동군 5만 8천이면 거의 뭐, 여기는 뭐, 여기도 섬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네가 한 20만 이상 살아야, 그래도 뭐, 이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중구도 좀 작죠. 예, 용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수구, 예, 그리고 미추홀구는 옛날에 주안이죠. 주안이 있던 40만, 네, 이것도 또 과잉입니다. 남동구는 9월동과 이제 시청이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또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뭐 이런 물량과 함께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쨌든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힘들 수 있다는 점, 그 점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서구 불로동, 네, 일단 볼게요. 금호올림 불로동이 있죠? 네, 금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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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아닌데. 참. 다른 금호올림이 있는데요. 맞죠? 네, 이쪽이겠죠. 금돈 신도시가 아직 지하철이 안 들어왔는데, 원당동이 참, 원당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당동, 여기 나와 있죠. 아까, 5mm 더 시그니처. 그럼 아까 84 타입이 지금 이슈가 된다 그랬죠. 84 타입. 자, 실거래 84 타입. 여기 7억 4천 찍었다가, 이게 아까 막 5억 찍었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조금, 표본이 작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예, 매물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닌 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는 또 좋네요. 고등학교 초중고 앞으로 뒤로 막 다 있고, 여기도 검단 신도 우미린도 옆에 상권이 있고, 뭐 여기 업무지구는 당연히 또 뭐 일자리 있겠죠. 그러면은 아쉬운 거는 이제 공원이 없다는 점. 좀 여기 가까운데 녹지가 별로 안 보이네요. 요런 정도 아파트 이만한데 녹지가 이렇게 정도면 뭐 거의 없다고. 공원들이 없는 점이 조금 이쪽은 좀 아쉬웠네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는데, 어쨌든 인천 1호선 연장이 그나마 되면은 보통은 편해지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뭐 지금 뉴스로 인천의 아파트 하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